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될 것인지 여부가 오늘 밤 또는 자정 넘어 내일 새벽이면 가려집니다. 사회부 법조팀 조성호 기자와 함께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밤 새나요? 늦게까지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밤도 새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죠.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5시간 가까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결과를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아도 어제까지 법조 출입 기자들과 내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예.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일단 영장이 청구된 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박병대 전 대법관 2명이고요. 네. 경우의 수가 4가지입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는 두 사람 모두 발부될 걸로 예측을 하긴 했는데요. 네. 영장 실질심사도 재판입니다. 결국 판사가 법리와 그 증거를 어떻게 검토해서 결정할지가 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단하기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법조 기자들은 둘 다, 그러니까 양승태, 박병대 두 사람 다 발부될 것이다 쪽의 의견이 많았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예측했다라는 거고요. 지금 본인이? 네. 4가지 경우의 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부 다 답이 있었습니다. 다 달랐군요. 네, 다 갈렸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지고 내기를 하면 좀 비판을 받을 것 같은데. 자, 양 전 대법원장 영장 심사를 검찰 출신이죠. 명재권 판사. 네, 어떤 분입니까? 네, 사법연수원 27기이고요. 네.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연수원 2기니까 연수원 기수로만 무려 25년 후배 판단을 양 전 대법원장이 받게 됩니다. 네. 그래픽으로 어떤 인물인지 준비해봤는데요. 예. 사법농단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9월 영장전담재판부에 합류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998년 검사로 임관했고요. 예. 2009년에 경력법관으로 임용되면서 판사로 전직했습니다. 법원 행정처나 대법원, 엘리트 코스로 불리는 그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은 없는데요. 네. 일부 그 영장전담 판사를 맡으면서 일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지만 지난달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예.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저러한 그 영장에 대한 판단이 있었고요. 네. 자, 오늘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앞서 강희경 기자가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이르면 네. 오늘 밤 늦게라고 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 범죄 사실만 40여 개가 되고요. 네. 영장 청구서는 260쪽 분량에 이릅니다. 예. 현장 취재에 따르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심사만 저녁 무렵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과를 알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자정은 훌쩍 넘겨서 새벽까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류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중요 사건은 제 기억으로는 자정 전에 나온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좀 신중하게 판단했다라는 것을 또 보여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자정 전이냐 이후가 아니라 아예 내일 아침까지 이렇게 미뤄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밤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 어떻습니까? 그 양 전 대법원장 이제 심사가 끝나면 네. 이제 모처로 이동해서 결과를 기다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느 피의자들처럼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네. 좀 비교를 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경호 관련 법률상의 이유로 검찰청사에서 대기했었고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장 심사에 불참했기 때문에 자택에서 대기했습니다. 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전직 대통령과 달리 전직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유치 장소를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몇 시간 동안은 서울구치소 가서 대기를 네. 해야 되는군요. 네. 그 구치소에서의 대우라고 할까요? 구치소에 가더라도 다른 곳에서 좀 기다리거나 이런 정도의 혜택도 없습니까? 구치소에서도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예우는 별도로 없습니다. 예. 양 전 대법원장이 법정을 나서면 이제 구치소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네. 도착하면 간단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뒤에 속옷 차림 정도로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한 신체 검사를 받게 됩니다. 예. 이후에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유치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되는데요. 네. 이런 과정 자체가 전직 대법원장으로서는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또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수임 번호가 부여되고 머그샷이라고 불리는 그 사진을 찍은 뒤에 곧바로 수감됩니다. 네. 기각되면 입고 왔던 사복으로 갈아입은 뒤 석방 절차를 밟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머그샷은 이제 그 결정이 구속으로 돼야 찍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양 전 대법원장 이런 과정 자체가 수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인 수치 이전에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그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 법조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이제 엇갈린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예단이 기본적으로 어렵다고 했고 법조계에서는 어떻습니까? 변호사 등이나.
앞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좀 설명드리면 내기한다고 저희가 뭐 돈을 벌거나 하지 않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기자들이 예측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는 않았는데요. 네. 어제 제가 전현직 판검사, 그리고 변호사 등 법조인 여러 명에게 의견을 물어봤는데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법원을 한 수사가 까다롭다는데 다들 동의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검찰 출신도 오히려 다수 구속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해서 좀 놀랍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어렵다. 사실 뭐 사법농단 사건이 워낙 엄중한 사건이어서 네. 지금 너무 구속자가 없다 이런 지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일반인들은 정점이면 당연히 구속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법감정을 가질 수 있는데 기각으로 보는 그런 전문적인 시각은 어떤 근거를 갖고 있습니까? 재판 개입과 관련한 주된 혐의가 직권남용입니다. 예.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 다툼의 여지가 크다 이런 분석인데요.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 주장은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었다는 건데 일제 강제징용 재판의 경우 김용덕 대법관이 주심이었는데요. 예. 대법원장이 외압을 넣는다 하더라도 인사권자도 아닌 대법원장이 영향을 미치는 위치가 아니다. 예.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또 영장을 담당하는 판사도 판사인데 외압에 따라서 일선 재판부가 그대로 판결을 내렸다. 이걸 네. 인정하는 것을 바라기는 어려울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네. 또 검찰의 양 전 대법원장이 자진해서 5번이나 출석했고 검찰 수사도 장기간 이뤄진 만큼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낮다는 이유입니다. 발부 쪽을 추정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와 방침을 따랐다는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 이미 구속돼 있습니다. 네. 이미 재판에까지 넘겨져 있는데 따라서 한 종범이 구속돼 있는데 교사범이 구속되지 않는 게 이상하다. 오히려 네. 구속되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입니다. 네. 네, 그래픽 한번 같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종헌, 박병대, 양승태로 이어지는 사법농단의 연결고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고 네. 또 여전히 양 전 대법원장이 영향력을 미치는 후배 법관들과 입을 맞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도 없지 않다는 면에서 영장이 발부될 거란 예측이 있습니다. 또 지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 아닙니까? 네. 법원이 정무적으로 과거 잘못을 털어낸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보다는 그 범죄 자체의 사안의 중대성을 법원이 넓게 판단해서 결론을 내릴 걸로 보입니다. 네, 뭐 이론적으로는 이런 판단을 할 때 정무적인 판단은 배제가 되는 게 맞겠지만 사안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그런 시각이 법조계 내부에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과 나오면 바로 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